최근 유럽에서 한국의 무기들이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현재 명품 자주포 K9을 넘어 이제는 K2 흑표 전차까지 유럽의 평야와 협곡을 질주하기 시작했는데요. 최근 해외 다수의 언론들을 보면 K2 흑표는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전차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언론에서 K2 흑표를 설명하며 K2 흑표만이 사용할 수 있는 포탄의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 미국도 개발 중인 포탄을 한국 K2 흑표가 먼저 사용하는 것에 대단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또한 K2 흑표는 다른 전차들이 세대를 거듭하며 개량된 전자장비와 자동화 시스템을 한 방에 무력화시킬 포탄까지 발사할 수 있어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사막색 위장 도색을 한 K2 흑표 전차가 사막을 질주하는 모습이 공개돼 많은 군사 전문가들을 흥분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방산 전시회에서 나토 위장 패턴을 한 K2 전차가 모습을 드러내자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의 K2 전차가 K9 자주포의 뒤를 이어 유럽을 질주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외신들은 K2 전차가 세계 최강이라는 극찬을 내놓는 등 노르웨이 차세대 전차 사업에서 K2 흑표의 노르웨이 개량형 버전인 K2에노가 전통의 전차 강자 독일 라인메탈의 레오파르트 2A7을 누르고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중 미국의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한국의 K2 흑표 전차가 가진 단 한 가지의 임무라는 글을 게재하면서 K2 흑표만이 사용하고 있는 특수포탄들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매체는 대한민국 육군이 한국을 대표하는 방산기업인 현대로템이 만든 K2 흑표 전차로 더욱 강해졌으며 한국 육군이 사용하는 K2 흑표의 최신 버전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극찬하면서 글을 시작하는데요. 그러면서 매체는 여느 다른 최신의 전차들도 K2 흑표처럼 능동방호 시스템과 가공할 만한 장갑, 그리고 120mm 활강포를 가지고 있지만 왜 K2 흑표가 유독 강한 모습을 보일까라는 질문에 그것에는 K2 흑표에 특별한 포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매체는 K2 흑표가 다른 전차들도 사용할 수 있는 표준 고폭탄과 우리에게 날탄으로 잘 알려진 운동 에너지가 강화된 날개 한정식 분리철갑탄 외에도 KSTAM2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KSTAM2는 상부장갑 공격지능탄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매체는 KSTAM2가 최고의 공격력을 지닌 강력한 포탄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K2 흑표가 KSTAM2를 사용함으로써 전장을 지배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차에서 장갑이 튼튼한 부분은 경사진 전면 장갑인데, 매체는 KSTAM2가 전차의 전면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전차에서 가장 약한 부분인 상부 장갑을 공격하기에 매우 치명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매체는 왜 이것이 K2 흑표 전차만 있을 수 있냐고 봤냐면 바로 특별한 발사 방법 때문입니다. 주로 전차들은 포탄을 발사할 때 직사 방식을 취하는데요. 이는 탱크가 적을 향해 돌진하면서 포를 쏘기 때문에 먼 거리의 적을 포격하는 곡사포와는 다르게 가까운 적을 타격하기에 최적의 포격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전차들의 전면부 장갑 방호력이 점점 높아지는 결과를 낳아 웬만한 탄으로는 전차 장갑을 뚫기 힘들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연구진들은 비교적 방어력이 약한 전차의 상부를 직접 공격하는 탄종을 개발해냈으며 그것이 바로 KSTAM2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KSTAM2가 적의 상부 장갑을 공격하기 때문에 고각으로 발사되어야 한다는 점인데요. 이 때문에 K2 흑표는 KSTAM2를 발사하기 위해 약 8km 떨어진 거리에서 마치 곡사포 발사 방식을 취해 포탄이 고각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게끔 발사할 수 있게 개발됐습니다. 이 정도의 설명만 들으면 K2 흑표가 사거리 짧은 K9 자주포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몇 가지 K2 흑표만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선 K2 흑표는 밀리미터 밴드 레이더인 EHF 레이더를 채택했다는 점입니다. K2는 사격 통제 장치와 연동된 레이더를 통해 주행간 지형 층고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동간 포사격 시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데요. EHF 레이더는 포탑 전면부에 설치되어 있으며 레이저 거리 측정기 및 측풍 센서와 함께 장착되어 있습니다. 또한 EHF 레이더는 현수 장치와도 연동되어 있어 차량이 주행을 정지하고 최대한 높이를 낮추면 KSTAM2 포사격을 실시할 것으로 간주하여 목표물까지 필요한 각도를 계산하게 됩니다. K2의 고급 사격 통제 장치는 지상 위의 차량뿐 아니라 저고도로 비행하는 헬기 같은 물체도 포착할 수 있으며 유효 사거리는 10km에 달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K2의 사격 통제 장치는 자동으로 차량 크기의 물체를 포착 및 추적하여 경멸할 수 있도록 승무원을 지원하며 KSTAM2 발사를 위한 고각을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다른 전차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K2 흑표를 세계 최강 전차로 만드는 또 다른 이유는 KSTAM2의 특별한 작동 원리 때문인데,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이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체는 한국이 만든 KSTAM2가 자세를 제어할 수 있는 날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는데, 이를 통해 대형을 이로 이동할 수 있고 적 전차 머리 위로 정확하게 방향을 틀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타격 목표물 위 상공에 도착하면 KSTAM2가 낙하산을 펼쳐 떨어지는 속도를 늦춘다고 매체는 말하고 있는데요. 이후 KSTAM2는 다른 부분보다 장갑이 약한 전차 포탑부를 향해 폭발성형 관통자를 발사하여 엄청난 파괴 효과를 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에서도 탐내는 기술 중 하나입니다. 사실 미국도 KSTAM2와 같은 효과를 내는 12105라는 집속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2105 안에 다수의 상부 공격 지능탄이 내장되어 있으며 12105 한 발로 40대의 전차를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미 공군과 폭탄 제작사인 미 텍스트론사가 공개한 12105가 다수의 전차를 잡는 시험 영상은 몇몇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퍼졌는데요. 12105의 시험 영상을 보게 되면 하늘에서 많은 흰색 낙하산이 떨어지는데, 이내 전차 머리 위에서 뭔가 톡 쏘는 듯한 폭발을 보여줍니다. 의아스럽게도 전차들은 아무런 피해를 입은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한 전문가는 표적 전차 등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엔진이 완전히 파괴됐거나 내부의 전차 승무원들은 치명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12105의 자탄들이 자동으로 여론을 감지해 모든 폭발력을 한 곳에 집중해 공격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원리는 KSTAM2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투발 방법입니다. 12105는 공중 투발 방식으로 전투기가 목표에 폭격을 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적의 전차들이 밀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공중 지원이 없다면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반면 KSTAM2는 K2 흑표 전차가 발사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전차 간의 전투가 벌어진다면 공중 지원 없이도 12105와 같이 전차의 상부를 정확하게 포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유연한 작전을 펼칠 수 있습니다. 미국도 이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미군도 과거 M1 에이브람스 전차에서 사용 가능한 XM943이라는 상부 공격 지능탄의 개발을 시도했는데요. 그런데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미 육군에서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자체 개발한 XM943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파괴력 면에서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유럽에서는 러시아의 T-14 아르마타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전차를 K2 흑표로 지목하고 있는데요. 이에 K2 전차 소개 영상에 많은 유럽인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K2도 살 거야. 진짜 멋진 탱크다. K2 전차는 곧 폴란드 육군에 배치될 거야. 폴란드에서 경의를 표합니다. 멋진 탱크예요. 오스트리아에서 인사드립니다. 이 세상 최고의 주력 전차 중 하나입니다. 독일에서 인사드립니다라며 전통의 전차 강자 독일조차 K2 흑표 전차를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인도까지 K2 흑표 전차를 도입한다는 소식을 전하자 국경을 맞댄 중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중국이 빠르게 전차 전력을 증가시키곤 있지만 중국 주력 전차는 전 세계적으로 명함도 못 내미는 성능을 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인도가 전 세계 최강 전차라 불리며 심지어는 제한적으로 공격 헬기도 잡는다는 K2 흑표를 도입한다는 말에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 전차나 자주포로 발사할 수 있는 EMP탄을 개발한 것인데요. 얼마 전 국방과학기술연구소가 강력한 전자기파를 방출해 반경 1km 내적 전자기기를 무력화시키는 비핵전자기 EMP탄 시험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ADD는 지난 2009년 초보적인 단계인 유효 반경 100m 비핵 EMP탄 시험 개발에 성공한 적이 있지만 유효 반경을 1km까지 넓힌 비핵 EMP탄 시험 개발 사실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얼마 전 발간한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미래국방기술의 관련 내용을 상세히 공개했는데요. 비핵 EMP탄은 전자기파를 기계적으로 방출하는 장치를 내장한 폭탄으로 우라늄 등 핵물질이 아닌 화약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에 피폭이나 낙진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친환경 EMP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2 흑표 전차가 전투가 시작되면 우선 EMP탄으로 적의 전차를 손쉽게 무력화시킬 수 있으며 전투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재 통용되고 있는 3세대 이상 전차들의 거의 모든 조종과 사격 통제를 전자장비로 하는 만큼 EMP탄은 그들에게 있어 절망적인 무기인데요. 심지어는 적 탄두의 뇌관을 손상시켜 불발탄을 일으키거나 전차 내에서 오작동의 폭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전차 불능 상태 이상의 위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진짜 한국은 포에 진심인 것 같은데요. 언제나 강한 화력을 추구하는 한국,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것을 만들어내는 한국의 박수를 보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